자,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중에 청원경찰법. 다음 거 시작하겠습니다. 8조 제복 착용과 무기휴대. 이 부분이 제복 부분이 2026년부터 아예 싹 바뀌었기 때문에 싹 바뀌었어요. 싹. 이거에서 이걸로 싹 바뀌어가지고 원래부터 공부를 하셨던 분은 수정된 사항만 고쳐서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청원경찰 제복 관련된 부분은 전부 잊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외운다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그 전에는 띠봉, 호승,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좋은 게 있었는데, 다 날라갔어요, 이런 거. 이거 외우지 마세요. 괜히 썼다, 이거. 외울 필요 없는데, 이거.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당연하죠? 패스. 시청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서장으로 하여금, 이거 특수할 때 똑같이 했던 거죠. 그때 여기 시설주, 여기가 시설주였던 것만 다르죠. 똑같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비 전화도 똑같죠? 읽어보시면 지금 특수랑 똑같다. 다만 이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여기가 시설주든 청원주든 여기나 어디든 고쳐서 나오면 반복 효과로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청원주, 그때는 시설주. 이거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맞힐 수 있겠죠. 혹시라도 청원경찰법 하면서 여기를 시설주라고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청원주, 시설주의 이 개념의 차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문제를 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글자가 똑같죠? 특수랑. 여기만 다르죠? 문제 내기가 좋죠? 시설주로 바꾸기가. 근데 이 시설주와 청원주의 개념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가 경비업 법령상 청원경찰법에 나와 있는 조문으로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써준다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시설주로 바뀌면 틀린 걸로 할 수 있겠죠. 왜냐? 경비업 법령상, 청원경찰법이지. 청원경찰법령상 나와 있는 조문으로 틀린 것은 이러면 여기를 시설주로 바뀌면 이건 명백하게 틀린 답이죠. 그러면 이거 체크하면 되죠. 틀린 걸로. 왜냐? 조문에 청원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주가 사실상 시설주를 의미한다 하더라도 청원주라는 글자가 빠지면 틀린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경비 전화를 가설할 때 이 청원경찰의 경비 전화를 가설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청원주, 시설주, 어쩌고 저쩌고 돼 있으면 물론 답은 청원주지만, 물론 정답은 청원주지만 청원주가 시설주랑 같은 개념이냐 아니냐를 딱 파고들 이렇게 시비를 걸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라. 공부할 때 이걸 바꾸진 않을 것 같다. 시설주로 느낌상.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하나 외우세요. 복제는 대통령령, 제복은 행정안전부령. 무슨 말이냐? 복장, 그러니까 글자가 바뀐 거죠, 지금. 외우기 쉽죠? 복장에 관련된 제도는 대통령령이고요. 그래서 그 제복 자체에 대한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이다. 뭐 빨갛고 꺼먹고 그래야 된다. 뭐 신발 꺼매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건 행정안전부령. 어떤 서류적인 절차니까. 복장에 대한 제도는 대통령령. 제도니까 대통령령. 그런 어떤 뭐 의류의 색깔이나 뭐 모양 이런 걸 규정하는 절차적인 거는 행정안전부령. 보시면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제를 보시면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 시험에 나오겠죠. 1번 제복, 복제는 제복, 장구, 부속물, 뭐 호신용품. 이거는 좀 애매하죠.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제복, 장구, 부속물, 뭐 아이디어가 없네요. 어쨌든 뭐 하나를 내면 이 세 개라는 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겠죠? 세 개는 그냥 외워지죠. 그리고 제복, 장구, 부속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 제복 있죠? 행안부령입니다.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빈칸으로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면 복제는 대통령령, 제복은 행안부령. 청원경찰이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똑같죠? 여기는 시험 문제로, 올해부터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복, 장구, 부속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면, 뭐랄까, 청원경찰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어떤 제도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화하고 구체화해서 뭔가 제도화, 확실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한 개정은. 그 전까지는 뭐 대충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이거에 맞게 너네가 임의로 해 였다면, 이제는 청원경찰 확실하게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관리할 테니까 하나하나 다 내가 설정해 줄 테니까 이거에 맞춰.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복은 이렇게가 제복이다 를 설정하고 있고요. 장구는 이렇게가 장구다 라고 설정하고 있고요. 부속물은 이렇게다.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이거 새로 나온 거니까 26년에 나올 가능성 51% 보고 27년에 나올 가능성은 전 솔직히 99%입니다. 자, 제일 쉬워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 외워야겠죠? 부속물. 일단 이 바뀌기 전부터도 해당됐던 건데, 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청원경찰을 그려볼게요. 뭐 청원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 입히고 뭐 팔, 소매, 셔츠, 바지, 자 무기 들고 벨트 차고 이렇게 있죠. 부속물은 뭐예요? 여기에 부차적으로 속하는 물건이죠. 여기에 붙이는 것들이에요. 청원경찰은. 그죠? 부속물은. 그죠? 그래서 장이라는 게 뭐냐면 배지예요. 쉽게 말하면.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배지. 뭐 휘장 이런 거 아시죠? 어깨에 걸치는 거. 그런 어떤 첨가되는 것들. 뭐 배지, 휘장, 걸치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은 뭔가 걸치는 거, 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볼게요. 표장, 휘장, 계급장, 장갑. 장갑은 빼자. 일단 장은 당연히 부속물이다. 뭔가 걸치고 붙이는 거니까. 넥타이 핀도 청원경찰이 붙였다 뗐다 하는 거죠. 부속물이다. 이 단추를 저희 이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 단추라고 생각하는 순간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저희 이렇게 셔츠, 옷 같은 거에 이것도 그냥 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지 막 이렇게 붙여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런 것 중에서 조그만 거, 뭐 옛날에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붙여주잖아요. 이거 뭐라고, 보이스카우트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부르는지 제가 몰라요. 근데 이걸 단추라고 그럽니다. 붙였다 뗐다 하죠? 단추. 허리띠, 넥타이랑 같은 맥락이죠? 장갑, 귀 덮개. 넥타이, 허리띠, 장갑, 귀 덮개는 같은 맥락이죠. 이름표, 단추랑 장들이랑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속물입니다. 여기가 없어도, 그리고 여기들 중에서 하나만 여기서 나와도, 뭐 허리띠, 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네, 허리띠는 맸다 풀었다 맸다 풀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부차적인 겁니다. 부속물에 들어갑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장자 들어간 것밖에 없었어요. 장자 이런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부속물이다. 쉽죠? 심지어 그리고 뭐 넥타이 핀 뭐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제복 보실까요? 제복은 모자. 청원경찰의 어떤 정복을 생각해 볼게요. 정복 입은 청원경찰. 그러니까 일할 때 말고 어디 딱 서가지고 멋있는 포즈 취할 때 정복을 입은 청원경찰. 당연히 모자 있어야겠죠? 근무복 있어야겠죠? 기동복 있어야겠죠? 인부복 있어야겠죠? 잠바 있어야겠죠? 비옷? 비옷 하나 주의하시고요. 신발 있어야겠죠? 단화, 외근화, 기동화, 방환화. 비옷. 바깥에서 일할 때 걸칠 수 있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옷은 그냥 우리가 다이소에서 사는 그런 비옷이 아니라 청원경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청원경찰만 입을 수 있는 군대 가면은 간부들만 입는 판초 중에서 간부들만 입는 그런 것처럼 청원경찰도 약간 이렇게 깔쌈하게 멋있게 입는 비옷.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속물로 할 수는 없겠죠. 실제 옷처럼 멋있게 나오는 건데 제복처럼 나오니까요. 찾아보시면 누가 봐도 제복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는 됐죠.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원래는 그냥 띠봉 호승 했으면 되는데 띠봉 호승. 그래서 이런 띠봉 호승줄 챙겼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뭐 외근 허리띠는 여기 있죠. 허리띠는 여기 있죠. 방검 장갑은 여기 있죠. 그냥 장갑은 여기 있죠. 그 이상한 뭐 경찰공 이런 것도 생겼죠. 뭐의 별표에 따른 대여품 뭐. 근데 또 수갑은 제외한다 그러죠. 또 청운주가 뭐 취업규칙으로 정한 거 이상한 거 막 늘어났죠. 하나씩 볼게요. 외근 허리띠.
이 허리띠랑 외근 허리띠는 다릅니다. 이 부속물에 있는 허리띠는 이 두 개를 어떻게 외우냐? 실제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이거를 외울 수 있다. 이 시험에서 그냥 맞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래서 구분을 한 게 아니라 이 외근 허리띠는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에 그냥 택티컬 벨트라고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택티컬 벨트. 제가 이런 것까지 이 교재에다가 넣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택티컬 벨트라고 일단 쳐보시고 허리띠는 그냥 일단 일반 허리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그냥 벨트라고 할게요. 얘는 택티컬 벨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두 사진을 먼저 보고 오셨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할게요. 허리띠는 누가 봐도 넥타이와 동급이죠. 풀렀다 맸다 풀렀다 맸다 허리띠 찼다 풀렀다 찼다 풀렀다 그냥 어떤 제복을 입고 근무복을 입는 선에서 내가 더 정갈하고 뭐랄까 깔끔해지는 어떤 부속품이죠. 셔츠를 잡아주고 더 이렇게 단정해지고 품행이 단정해지고 그런 어떤 그냥 평범한 정장이죠. 평범한 정장. 그러니까 그죠? 이 택티컬 벨트 외근 허리띠는 어때요? 누가 봐도 이런 거 달고 저런 거 달고 요런 거 달고 저런 거 달고 도구죠. 도구. 그러니까 장구죠. 그죠? 장구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장구. 쉬운 말로 하면 도구. 장착하는 도구. 장착하는 도구. 도구를 장착한다. 그게 장구예요. 외근 허리띠. 도구를 장착하는 거. 그죠? 다음으로 경찰봉, 호신용 경봉. 경찰봉도 가능하고 호신용 경봉도 가능하다. 시험 문제로 뭐 호신용 경봉 가능하지만 경찰봉은 불가하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봉 둘 다 가능하다. 방패, 호신용 조끼, 방검 장갑. 여기서 말하는 이 장갑은 하얀 거라고 일단 그 하얀 면장갑 있죠. 가장 사람이 정갈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그거. 방검 장갑. 경비할 때 어떤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거. 포승줄. 그리고 호루라기. 근데 여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경찰 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별표의. 이거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양이 많아서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경비업법이란 과목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내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갑은 제외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청원경찰 복제에 관한 뭐 종류 어쩌고 시험 문제 나오면 1번 외군 허리띠, 2번 경찰봉, 3번 방패, 4번 수갑. 시험에 이 정도로만 나올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어렵게 안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옛날엔 이거 띠봉, 호승 해가지고 뭐 허리띠 어디 갔어? 뭐 경봉, 호루라기, 포승 이렇게만 외우면 됐는데 이젠 이것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별표도 전부 외워야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수갑 가지고만 시험 문제를 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부분, 뭐 장구는 뭐 이러이러한 것 중에서 뭐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장구고요. 이 별표 2에 있는 것 중에서 청원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정한 것이시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시험 문제로 경찰 공무원 직업품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표 2를 다 외울 생각은 안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두 개는 아니면 제일 시험 문제 내기 좋은 거 얘네 두 개 섞는 거 1번 외근 허리띠, 2번 허리띠, 3번 방검장갑, 뭐 4번 좀 애매한 거 호루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애매하죠? 1번 넥타이, 2번 넥타이 핀, 3번 허리띠, 4번 외근 허리띠 이런 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올 확률이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부속물의 형태, 뭐 규격 및 재질은 이런 식으로 또 법이 개정이 됐는데 형태, 규격, 재질은 청원주가 결정한다. 시험 문제로 나오기 좋죠. 어떻게 나오기 좋냐? 제복의 형태, 규격, 재질을 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1번 청원주, 2번 시청장, 3번 서장, 4번 경비업자 뭐 이런 식으로 답은 청원주죠. 혹은 청원주가 결정하는 걸로 1번 형태, 2번 규격, 3번 재질, 4번은 좀 이따 별표에 있을 건데 이런 거 표장 및 휘장의 형태, 규격 및 재질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제복의 형규제 제복의 형규제는 청원주가 결정하고 표장 및 휘장 뭐 계급장 넥타이 어쩌고 저쩌고는 별표로 나와 있다.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한다. 단 사업장별로 통일한다. 무슨 말이냐? 보시면 별표 2, 3 여기 표장, 휘장, 뭐 계급장, 장으로 통일할게요. 장, 넥으로 하면 넥타이랑 넥타이 핀 포함이니까 장넥, 단띠 뭐 장단, 띠네 장단을 맞춰 띠네 장단을 맞춰 띠네 이거는 별표에 따를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제복의 형규제는 제복의 형규제와 제복 그 밖에 필요한 부속물 그 밖의 필요한 부속물 그 밖의 부속물은 청원주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거 차이가 지금 구분이 되시죠? 청원주 별표 장단에 맞춰 띠네 별표로 법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얘네들끼리만 장단에 맞춰 띠네 제복과 나머지들은 청원주가 결정한다. 그래서 경찰 공무원, 군인과 명확히 구별 다만 사업장별로 통일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그 특수복장 빼고요. 또 하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항상 지금까지 모든 경비와 다 경찰, 군인과 구별했어야 되는데 장군은 경찰과 같이 합니다. 얘만 왜냐? 경찰이 그 상대방 인권 생각해서 만든 어떤 안전 그 장구들 있잖아요. 상대방 인권이나 안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오롯이 생각해서 만든 것들
뭐 청원경찰도 그렇고 경비원도 그렇고 장구를 자기 멋대로 만들어서 봉인데 좀 날카로워요, 막. 그리고 플라스틱 봉인 척 하는데 안에 쇠심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의도가 있죠. 다른 의도가. 그 경비업자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제복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는데 장구는 경찰 기준에 맞춘다. 그럼 여기까지 했죠? 그리고 이 장들의 위치는 별표 9에 따른다. 별표는 좀 이따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모자, 옷, 신발을 착용하고 그림으로 그리면서 외우세요. 모자, 옷, 신발. 당연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네. 경찰봉, 봉, 호, 분. 늘 휴대해야 한다. 봉, 호, 분. 이것도 지금 다 바뀐 거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되게 처음 보는 문장인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 그냥 처음 처음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하셔야 돼요. 호봉, 호봉분. 똑바로 입고 똑바로 챙기고 다녀야 호봉을 올려준다. 호봉분. 늘 휴대해야 한다. 넥타이는 예외, 총기 예외. 넥타이랑 총기는 이 문장에서 조건부다. 예외보단 조건부란 말이 맞겠네요. 넥타이와 총기는 조건부. 호봉분에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호봉분에서 넥타이와 총기는 조건부다. 분사기 휴대까지만 일단 해볼까요? 그래서 제복의 착용 시기는 하복, 동복을 청원주가 결정하고 다만 착용 시기는 통일하여야 한다. 청원주가 다 하고 있죠.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요.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한다. 지금 다 청원주가 하고 있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쉽죠. 형식도 청원주가 결정하고 통일하고 청원경찰은 신분증명서 휴대해야 되고 쉽죠? 이거 새로 나왔기 때문에 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은 별표 10에 따른다. 급여품의 뜻, 이거 경비업 종사자들은 다 알 텐데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사용 후 처분 가능한 물품, 대여품은 대여된 물품.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이 문장에 해당하는 물품은 무엇인가? 1번 급여품, 2번 대여품, 또 3번 무슨 품, 4번 무슨 품. 이 문장에 해당되는 물품은 무엇인가? 1번 어쩌고, 2번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이 별표 10과 11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만, 청원주가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청원경찰과 협의를 거쳐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대여품의 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죠. 여기 왜 급여품일까요, 그러면? 너무 당연합니다. 대여품은 줬다가 반납받는 거잖아요. 100개를 사든 1000개를 사든 회사 재산이에요. 어차피. 돈이 안 들어갑니다. 급여품은 말 그대로 급여예요. 이 직원한테 네 거야 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급여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월급을 100만 원 주고 있으면 10만 원짜리 뭐 급여품을 하나 줬어요. 이 사람한테 그럼 110만 원이 간 거예요. 근데 이 청원경찰한테 줘야 되는 급여품을 계속 주다 보면 그 부담이 늘어나겠죠. 회사가. 그러니까 청원경찰이랑 협의를 거쳐서 급여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단 겁니다. 대여품은 1,000만 원짜리 주든 5천만 원짜리 주든 다시 반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장 여기 아슬아슬하게 대여품으로 바꿔도 바로 맞출 수 있겠죠? 그럼 패스. 아, 여기 있네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대여품은 대여니까 반납도 있다. 그리고 아까 분사기, 청원주는 총포법, 분사기도 무조건 총포법입니다. 소지 허가를 받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무기랑 문장 똑같죠? 괜히 여기 다른 법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의심하면 안 됩니다. 분사기도 총포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무기유대부터는 다음 강의 때 하겠습니다.